사무자동화 5회 엑셀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3셀부터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A3셀에 국가를 입력해 주시고 B3셀부터 관광객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C3셀부터 수익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13만원을 입력할 건데 1000단위 구분 기호가 나오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값을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수익과 운영비는 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리 회계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C4셀부터 D23셀까지 범위를 설정해 주시고 상단의 홈 탭에서 표시 형식 회계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7만원, 운영비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운영비 2만원, 이제 사고 여객기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7, 자료값이 입력이 끝났기 때문에 작업의 형식에서 제목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A열부터 J열까지 있기 때문에 A1셀부터 J1셀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상단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항공, 운영, 수입, 현황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제목 서식은 20포인트 크기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셀의 크기를 20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사고 여객기가 테두리 선에 겹치기 때문에 E열과 F열 사이에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서 값이 다 보이도록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F열부터 자료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세금, 순이익금, 신뢰도, 항로, 폐쇄, 여부, 순위 적어주시고 I열과 J열 사이의 경계선을 더블 클릭해서 값이 다 보이도록 해주겠습니다. A24셀부터 C24셀까지 범위를 씌워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평균 적어주시고 A25셀부터 27셀까지 범위를 씌워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실내 도별, 줄을 바꿀 때는 Alt 키를 누른 채로 엔터 키를 치시면 됩니다. 합계 B25셀에 A를 적어주시고
B, C, A 28셀부터 C 28셀까지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상단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선택해 주시고 관광 계획이 10 이상 15 미만인 합이라고 적어주시고 A 29셀부터 F 29셀까지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상단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항로 폐쇄 여부에서 폐쇄인 개수를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A 30셀부터 J 30셀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한 칸 내려도 똑같은 작업이 됩니다. 그 다음 H 24셀부터 J 29셀까지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H 24부터 J 29셀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테두리에서 대각선을 선택해서 X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 범위를 씌워서 테두리 선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테두리.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수익의 1%를 세금이라고 했죠. 는 수익 곱하기 1%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고 순이익금은 수익 빼기 세금 빼기 운영비죠. 는 수익 빼기 세금 빼기 운영비를 클릭해 주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 주시고 신뢰도는 사고 여객기 수가 7 이상은 D, 4 이상 7 미만은 C, 2 이상 4 미만은 B, 나머지는 A로 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if문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죠. 신뢰도를 클릭해 주시고 는 if 가로 열어주시고 사고 여객기의 수니까 사고 여객기를 클릭해 주시고 7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7이라고 적어 주시고 콤마 7 이상이면 D라고 했죠. 쌍따옴표 D 쌍따옴표 콤마 value if false는 7 이상이 아니면이 되는 거죠. 7 이상이 아니면 7 미만만 남게 됩니다. 이제 7 미만의 값이 C, B, A 세 개가 있는데 마지막 값인 A를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 주시고 if문 전체를 블럭 씌워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그리고 A의 전체 범위를 쌍따옴표까지 포함해서 블럭을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V 이제 앞에서 7 이상은 D로 모두 뺐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에 들어올 때는 자동으로 7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7 미만이면서 4 이상이면 C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쌍따옴표 A 쌍따옴표를 블럭 씌워서 컨트롤 V. 이번에는 4 이상이면 C로 모두 빠졌기 때문에 4 미만만 이 조건에 들어올 수 있죠. 4 미만 2 이상이면 B라는 조건을 주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A가 되는 거죠. 엔터. 밑으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를 보시면 1 이하의 값만 A가 됩니다. 그 다음 B는 2와 4 사이의 값이죠. 2와 3이네요. 그래서 2와 3만 B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값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제는 항로 폐쇄 여부를 풀어보겠습니다. 순이익금이 10만원 이하이면 폐쇄, 나머지는 공란으로 하라고 했죠. if문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는 if 가로 열어주시고 순이익금을 클릭해 주시고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를 해주시고 100000을 적어주시고 콤마 10 이하면 폐쇄라고 했기 때문에 쌍따옴표 폐쇄를 적어주겠습니다. 콤마 폐쇄가 아니면 나머지는 공란이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연속 2번 입력해 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아무 값도 안 나오는데 이 경우는 순이익금이 10만원 이하가 아닐 때 공란으로 나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폐쇄라는 값이 뜨게 됩니다. 순위를 구해 보겠습니다. 랭크 함수를 사용할 건데 관광객이 가장 많은 수를 1로 순위를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가장 많은 값이 1등으로 나오는 게 내림차순입니다. 그래서 는 랭크 넘버는 관광객 수로 할 거기 때문에 관광객을 클릭해 주시고 콤마 ref는 참조하는 범위를 말합니다. 관광객의 범위를 씌워 주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 할 때 이 범위가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내림차순으로 해주시면 가장 높은 값이 1등이 됩니다. 근데 내림차순은 오던데 대가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생략하면 자동으로 내림차순이 됩니다. 그래서 콤마 0을 하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됩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가장 관광객이 많은 게 1등이 되고 관광객이 가장 적은 게 꼴등이 됩니다. 이제 덴마크를 값을 안 적어서 오류가 난 거죠. 덴마크는 7이네요. 7을 입력해 주시면 정확하게 등수가 나오게 됩니다. 20등이 일본 1이네요. 이제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각 해당 항목별 평균은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는 average 문제 번호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F24셀부터 값을 구하면 되네요. ESC F24셀을 클릭해 주시고 는 AV average를 선택해 주시고 세금의 범위를 씌워 주겠습니다.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신뢰도별 합계 A를 구하라고 했죠. 신뢰도가 A인 각 항목별 합계를 산출할 건데 SUMIF 또는 SUMIFS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신뢰도가 A인 조건 하나이기 때문에 SUMIF 함수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7번이 C부터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C25셀에 클릭해 주시고 값을 구하겠습니다. 는 SUMIF range는 A인지 아닌지 검사할 범위이기 때문에 신뢰도의 범위를 씌워 주시면 됩니다. 콤마 조건은 쌍따옴표 A 적어도 되고 왼쪽에 있는 셀을 클릭해서 F4로 고정해도 됩니다. 저는 쌍따옴표 A를 적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sum range는 합계 범위죠. 현재 문제를 풀고 있는 항목이 수익열이기 때문에 수익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 이제 값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A인 값의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옆으로 드래그 해보니까 값이 제대로 안 나왔죠. 이 파란색 범위가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파란색 범위는 신뢰도였죠. 그래서 ESC를 누르시고 첫 셀에서 더블 클릭, 파란색 범위에 콜론이 들어가도록 범위를 씌우시고 키보드에 F4를 누르면 고정이 됩니다. 이제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도 파란색 범위는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엔터. 다시 한 번 더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값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신뢰도의 범위가 움직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 ESC 키를 눌러주시고 똑같은 형식의 문제죠. 신뢰도가 B인 각 항목별 합계를 SUMIF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는 SUMIF range는 신뢰도의 범위를 씌우시고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조건을 쌍따옴표 B로 적어도 되지만 왼쪽에 있는 B를 클릭해서 F4로 고정해 주겠습니다. 콤마 합계의 범위는 수익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가로를 닫아 주시고 엔터.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를 해주시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값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순이익금 합계가 맞고 신뢰도에서 B를 검색하는 것도 맞죠. 키보드에 ESC 키를 눌러주시고 신뢰도가 C인 각 항목별 합계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는 SUMIF range는 신뢰도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F4로 고정, 콤마 조건은 쌍따옴표 C로 해주시고 콤마
합계의 범위는 수익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가로 닫아주시고 엔터. 옆으로 자동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해주시고 마지막 값을 더블 클릭해서 빨간색의 범위와 파란색의 범위가 이상하지 않은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ESC F28셀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죠. F28셀을 클릭해 주시고 관광객이 10 이상이면서 15 미만인 합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조건이 두 개죠. 관광객이 10 이상이면서 관광객이 15 미만인 겁니다. 그래서 10부터 14까지인 값만 합계를 구하라는 거죠.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sum ifs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는 sum ifs sum range는 합계를 구할 범위죠. 현재 문제를 풀고 있는 열이 세금열이기 때문에 세금의 범위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범위를 씌우실 때 평균까지 씌우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콤마 Criteria Range 1이죠. 조건의 범위는 관광객이 10인지 검사할 거기 때문에 관광객의 범위를 씌우시면 됩니다. 이 관광객의 범위가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할 때 오른쪽으로 이동되면 안 되니까 F4로 고정합니다. 콤마 크라이테리어 조건 1이 있는데 조건은 10 이상인 거기 때문에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10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쌍따옴표를 닫아주시고 콤마 두 번째 조건의 범위도 똑같이 관광객이죠. 범위를 씌워주시고 F4로 고정 콤마 두 번째 조건은 15 미만인 거기 때문에 쌍따옴표 작다 15 쌍따옴표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이 없기 때문에 가로를 닫고 함수를 끝내시면 됩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두 번째 값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관광객의 조건 범위가 움직이지 않아서 정확하고 현재 열이 순이익금 열이기 때문에 파란색의 범위도 정확하죠. 키보드에 ESC 키를 눌러주겠습니다. 이제 항목 4를 처리한 결과 폐쇄인 셀의 개수를 산출해 줄 겁니다. 항목 4를 처리한 결과를 보시면 항목 4가 항로 폐쇄 여부죠. 항로 폐쇄 여부에서 폐쇄의 개수를 countIf 또는 countIfs 함수를 사용해서 결과값 뒤에 개가 출력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조건을 보시면 결과가 폐쇄인 조건 하나뿐이기 때문에 countIf를 쓰시면 됩니다. 는 countIf range는 조건의 범위니까 항로 폐쇄 여부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콤마 조건은 폐쇄인 거기 때문에 쌍따옴표 폐쇄 쌍따옴표 가로 닫으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폐쇄를 적기 귀찮아서 폐쇄를 적지 않고 여기에서
폐쇄가 들어있는 셀을 클릭하고 F4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나중에 작업표의 정렬 순서에서 폐쇄 여부의 오름차순, 그 다음 순이익금의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겁니다. 정렬을 하게 되면 여기에 폐쇄가 밑으로 내려가서 이 란이 공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I5셀이 공란이 돼버리면 공란인 개수를 세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4셀부터 J23셀까지는 정렬을 하면 값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셀 참조를 사용해서 참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쌍따옴표 폐쇄를 적어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엔터. 이제 12번 항목에는 10번에 사용한 함수식을 기재를 할 건데 정렬 순서에 따른 조건에 맞게 정렬 후 도출된 결과에 따른 함수식을 기재하라고 했죠. 정렬을 하면 수식의 내용이 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렬이 끝난 함수식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렬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씌워주시고 상단에 데이터, 정렬 기준은 첫 번째가 항로 폐쇄 여부죠. 항로 폐쇄 여부를 선택해 주시고 오름차순, 기준 추가 두 번째 기준은 순이익금의 오름차순이니까 순이익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이제 보시면 I5셀이 공란으로 변경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셀을 참조했다면 공란이 돼버리기 때문에 6이 아닌 다른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한번 결과를 볼까요? 되돌리기 해서 정렬 전에 폐쇄를 쓰지 않고 폐쇄를 클릭해서 F4로 고정해서 6이라는 값을 구했으면 이때는 정답이죠. 근데 범위를 씌워서 정렬을 항로 폐쇄 여부 순이익금을 해주시는 순간 확인. 값이 14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답이 돼버리죠.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푸실 때 여기를 셀 참조를 쓰시면 안되고 폐쇄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셀의 정렬과 상관없이 항상 폐쇄인 개수만 세게 됩니다. 정렬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함수식을 복사해 주겠습니다. 12항목에는 10번에 사용한 순이익금의 함수식을 기재하겠습니다. 10번이 관광객이 구해진 거네요. 관광객의 순이익금. 셀을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수식 입력 줄에 범위를 씌우시고 컨트롤 C, 키보드에 ESC 키를 눌러 주시고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다운표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엔터 쳐주시면 되죠. 그 다음 13번은 4번에 사용된 함수식을 기재할 건데 일본인 행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4번이 항로 폐쇄 여부죠. 항로 폐쇄 여부에서 1번을 찾아주시고 상단에 수식을 블럭 씌워서 컨트롤 C 복사해 주시고 키보드에 ESC 키를 눌러서
블럭 설정을 해제해 주겠습니다. 함수식을 복사할 셀을 클릭해 주시고 따옴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시고 엔터 키를 치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값들을 다 입력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숨기기 되어 있는 열을 숨기게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보시면 A, B, C, D가 없죠. 그래서 D부터 E까지 범위를 씌워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CF로 나오죠. 문제지처럼 CF가 나오면 제대로 푸신 겁니다. 이제 아래에 열의 너비가 좁아져서 글자가 가려지는 곳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문제가 없다면 기타 조건에서 금액에 대한 수치는 원화를 표시하고 천 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한다라고 했죠. 수익, 세금, 순이익금이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관된 열은 전부 범위를 씌워서 회계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홈 탭에서 표시 형식의 회계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항로 폐쇄 여부에서 폐쇄인 개수는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count if를 쓰고 나서 결과값 뒤에 개를 출력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개가 표시되도록 해주겠습니다. 상단에 맨 뒷자리에 AND 연산자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쌍따옴표 개를 써주시면 됩니다. 엔터. 그러면 6개가 되죠. 이제 숫자와 문자가 같이 나오면 문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가운데 정렬이니까 컨트롤 키를 눌러서 범위를 씌워서 문자는 모두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그리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니까 이미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차트는 항로 폐쇄 여부가 폐쇄인 국가별 수익과 순이익금을 나타내라고 했죠. 국가를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폐쇄는 1번부터죠. 1번부터 폴란드까지 씌우시고 신뢰도 수익과 순이익금이네요. 범위를 설정하다가 틀리게 되면 계속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다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가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1번부터 폴란드 수익을 클릭하시고 만원부터 9만원 순이익금을 클릭하시고 7,900원부터 84,100원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컨트롤 키를 놓으시면 됩니다. 상단에 삽입 2차원 세로막 대형에서 묶은 세로막 대형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래로 차트를 내려주시고 키보드의 Alt 키를 눌러서 표와는 한 칸 정도 떨어지게 하시고 좌우의 너비를 표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해주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폐쇄 항로 국가의 이익금
현황을 적어주시고 기본값이 다른 글자보다 확대 출력되기 때문에 확대 출력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제 순이익금은 묶은 세로막 대형 맞게 나왔고 수익은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기 때문에 수익이 파란색이죠. 파란색 막대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수익의 차트 형식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수익만 데이터 레이블 값이 표시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수익을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선과 겹쳐서 값이 잘 보이지 않아도 감점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예쁘게 하고 싶다면 데이터 레이블에서 위쪽을 해주시면 됩니다. X축의 제목을 국가를 해주겠습니다. 국가 그리고 Y축 제목은 금액을 하겠습니다. 이제 5번, 6번, 7번은 기본값을 그대로 쓰시면 되고 출력물의 크기는 표보다 위아래 크기가 크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프의 너비는 Alt키를 눌러서 좌우를 똑같이 맞췄기 때문에 제대로 다 끝났죠. 이제 차트의 제목과 값들이 회색으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홈에서 글자 색을 검정해 주시고 테두리 선도 잘 보이도록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디자인 옆에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차트가 선택되지 않는 다른 셀을 클릭해 주시고 파일, 인쇄, 페이지 설정, 자동 맞춤을 해주시고 여백 탭에서 위쪽 여백을 6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가로를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여기 차트에 테두리 선을 제가 실수로 넣었네요. 차트의 제목에는 따로 테두리 선이 필요가 없죠. 도형 윤곽선을 윤곽선 없음 해주시고 차트 영역 서식 하얀 부분을 클릭해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해주겠습니다. 파일, 인쇄, 차트를 선택하면 차트만 나오죠. 차트를 선택하지 마시고 파일, 인쇄 그러면 차트 테두리 선도 잘 나왔고 내용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오타만 검사해서 오타가 없다면 완벽하게 끝이 난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